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회사에 다닐 때 생각했던 퇴사와 실제 퇴사를 하고 나서 본 퇴사가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일단 퇴사를 막 엄청 계획해서 퇴사를 하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퇴사를 원하지 않았고 되게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어요. 한 번도 퇴사를 하고 내가 휴식기를 갖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성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내가 아무런 일이 없이 그야말로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쉰다? 아무런 계획 없이 쉰다?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퇴사를 결정한 시점에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짜 큰일 났다, 나 커리어 다 박살났고 지금 나 이제 나를 뽑아주는 데 없고 나 갈 데도 없다, 지금 내가 거의 탑티어만 돌았기 때문에 갈 데도 없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제가 공포와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면 제 인생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퇴사를 했거든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 더는 못해, 약간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퇴사할 때 저의 어떤 자존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내적인 심리 상태가 거의 굉장히 낮았죠. 텐션도 되게 낮았고 에너지도 굉장히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이제 거의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난 망했어, 난 진짜 큰일 났어,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힘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은 정말 간사한 존재인 게 정확히 딱 일주일을 아무 생각 안 하고 너무 힘들다, 모르겠다 이러고 일주일을 딱 쉬니까 2주차 되는 시점에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웃긴데 2주차 되는 시점부터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원래 저의 어떤 그 자아라고 그래야 될까요? 원래 저를 이제 좀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딱 일주일을 회사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껐어요. 다 끄고 진짜 차단한 사람들은 다 차단하고 진짜 그랬거든요. 정말 딱 일주일 지나니까 슉 하고 원래 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에너지 올라오네, 나 이거 좀 부정적인 생각도 좀 많이 없어지네 하는 게 일주일 딱 지나니까 돌아왔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저의 안 좋은 감정들, 그리고 그 상사들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있었죠. 이제 그건 좀 오래 갔지만 그래도 저의 원래 어떤 패턴, 나라는 사람의 원래 성향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2주차 되니까 제가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불과 일주일 전에 큰일 났어, 나 이제 인생이 끝났고 나는 그랬어 라고 했던 애가 일주일 탁 쉬니까 너무 좋은데? 야, 씨, 퇴사 이렇게 좋은 거였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사를 다닐 때 막 그 되게 스트레스, 압박감, 제가 그게 굉장히 심했던 거죠.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원래 내 모습이 원래 나의 어떤 자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의 성품, 나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게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유쾌한 면이 많거든요.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유머러스한 면이 많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고, 저는 약간 문제가 생기면 한번 해보자, 까짓거, 약간 이런 성격인데, 회사를 다닐 때 특히 그 스트레스가 거의 최고조에 다다랐을 마지막 그 시점에는 거의 진짜 다 죽었으면 좋겠는? 막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들 막 이상한 헛소리를 조금만 해도 제가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 사람도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희한하게 그때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별천지에 있다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막 비틀었던 거지. 나의 원래 성격이나 이런 성품을 비틀었던 거죠.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면서는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원래 제 모습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제가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좀 안쓰럽기도 해요. 와,
진짜 스트레스가 심했구나, 엄청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달 정도 지나니까 저의 그런 상태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었고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하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여태까지 10년 일하는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이런 거 할 땐 되게 재밌었고, 아, 이런 거 할 땐 내가 되게 힘들었네,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일할 때 되게 힘들었고, 이런 사람들이랑 일할 때는 내가 시너지를 내서 엄청 내가 붐업이 됐구나,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퇴사 전에는 안 보여요. 내가 뭘 좋아하고 안 보여.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안 보여. 왜냐하면 그때 내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외부의 압력들로 인해서 나의 내부가 지금 이미 소용돌이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퇴사해서 제가 한 2달, 3달 정도를 싹 비우고 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과 일할 때 나는 훨씬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런 조건들을 내가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걸 원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서 나한테 찰떡같이 그 자리를 주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쉬고 있다는 걸 좀 알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안 거죠. 왜냐하면 저는 연차가 10년이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직을 했을 때 탑티어만 놀았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업계에서는 나름 큰 회사들로만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레벨만 남아있겠죠, 지금은. 네, 그리고 뭐 탑티어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탑티어 중에서 뭐 몇 군데 있었는데 몇 군데는 뭐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막 거르고 하면 이제 없어요. 이력서를 넣을 데가 없어. 그러면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레벨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때 내가 지원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의도하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주변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생겼어요. 어디가 지금 사람을 좀 구할 것 같던데 내가 너를 좀 얘기를 해놓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름아름 실제로 전화를 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저랑 이렇게 핏이 안 맞아서 제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연결이 막 계속 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계속해서 뭔가가 시도가 되면 그 시도 끝에 탁 맞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탁 맞는 게 아니라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게 이제 여러 번 있다 보면 마지막에 탁 이게 맞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가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또 한 분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과정을 또 겪으면서 아,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두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했고, 그냥 가볍게,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은 듣고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냅두면 돼. 그냥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명한테 그런 얘기들을 뿌려놓으면 셋, 넷은 온다는 거죠. 제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놨다는 전제 하에. 네, 그래서 셋, 넷 정도는 저를 염두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아니면 내가 아는 뭐 어떤 회사에서 채용 뭐 계획이 있으면 너를 좀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경우도 있고, 부탁 좀 드려요, 이런 거는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퇴사했어요 정도의 얘기만 해놔도 본인이 알아서 찾아봐 주시는 경우도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확 열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직을 활동을 할 때도 제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직이 안 되고 이러면 제가 그때 또 굉장히 뒤틀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큰일 난다, 난 죽는다, 굶어 죽는다, 이렇게 되니까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제발 나를 뽑아만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뽑아만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죠.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가 안 돼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진짜 완전 바보 같은 애들이 일 못하는 것도 저한테 다 떠넘겨서 제가 그거 지금 똥 치우다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든 다 주면 그걸 제가 또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또 쳇바퀴로 또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퇴사의 압박에 제가 막 시달리고 있고, 제가 건강하게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그때는 시켜주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저를 제발 뽑아만 주세요, 이러고서 제가 말도 안 되는 회사에 막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패착이었을 수 있어요. 제가 2번의 회사를 이직 실패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회사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어야 되고, 물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들어간 건 맞지만 그 회사나 그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그 팀에 대한 정보가 제가 부족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뭐 아니면은 뽑아만 주면 일단 뽑히기만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텝을 밟으니까 실패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가기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 저는 좀 업무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업무, 제가 하고 싶었던 업무, 그리고 어떤 회사 전체적인 조직 문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2개의 회사, 또 뭐 3개의 회사 다 약간 상사들이 저한테 무리하게 푸시를 해서 생긴 어떤 그런, 그래도 그 2명도 무리하게 푸시를 하다가 이제 얘가 좀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자기 목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큰일 났으니까 이제 저를 무리하게 푸시하다가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회사 분위기가 무리하게 푸시를 하는 것이 먹히지 않는 조직 문화였으면 저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조직 문화였던 거죠.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뭐 직장 내 괴롭힘 당했어요. 그 사람이 제 앞에서 핸드폰 던지고 회의하는데 저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질문했더니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가 시킨 것만 하라 그러고, 뭐 시킨 거 해갔더니 똑바로 지시를 똑바로 듣고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아, 나 그 여자 진짜 생각하니까 열받네. 어쨌든 만약에 건강한 회사, 좋은 조직 문화 안에서 그 얘기를 하면 다 경악하겠죠. 어떻게 상사가 그럴 수가 있냐. 뭐 디렉션도 명확하게 주지도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하고. 근데 조직 문화가 건강하면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1차적으로 거름망이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다 이상하게 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 조직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2사람도 상식선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직 문화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용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밑에 직원한테 어떤 성과를, 역량을 발휘하게끔 해라 라는 어떤 암묵적인 이해가 있으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뭐 진짜 2달도 안 된 애한테 뭐 해고하겠다 어쩌겠다 이렇게 협박해가면서, 그게 정말 건강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어떤 뭐 그 회사 되게 이상한 회사지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게 먹혔던 건 그 회사의 조직 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회사의 규모? 회사의 규모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회사의 규모는 저한테 월급 나올 정도면 돼요. 저한테 월급 밀리지 않고 나올 정도면 되는 것 같고, 규모는 뭐 크면 좋겠죠. 크면 좋겠지만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 문화, 그 조직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2번째로는 이 일이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고, 뭐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이어도 내가 앞으로 내 역량을 좀 직무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영역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제가 여기 들어가서도 뭐 1, 2년 다니고 그만둘 회사를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걸러야 할 회사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그런데 막 평점이 1점이야 이런 회사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신중하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지금 훨씬 더 지원할 회사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지원을 하려고 막 알아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좀 영역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퇴사하기 전에 막 나 갈 데 없을 것 같아 했을 때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졌고, 오히려 저희 산업군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서도 제 직무를 뽑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지금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와, 오히려 조금 더 새롭게 이 일을 가지고 조금 더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저는 이 다음 스텝, 그러니까 이 다음 스텝이라는 건 100세 인생을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참 노답이긴 하지 이 정도만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이게 제 현실이 된 거잖아요. 이게 회사라는 곳을 믿고 일을 하는 거는 되게 한계가 있겠다. 이 이후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뭐 지금은 그래도 제가 경력도 있고 막 하니까 사실 이거조차도 없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아주 피부에 와닿아요. 아주.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지금 내가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그 이후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넓어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퇴사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회사 다니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회사 다니면서는 되게 막연했었고 이게 피부에 막 와닿지가 않으니까 진짜 전투적으로 알아보기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퇴사하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제 취업을 또 생각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 어떤 뭐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뭐 10년 이 시기만 잘 보내보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또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걸 하면서 뭔가를 또 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유연하고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는 퇴사의 되게 순기능이고, 제가 실제 퇴사를 해보니까 퇴사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 퇴사 지옥에 빠지는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되게 탄탄하게 저에 대한 믿음을 잘 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한들 못하겠어? 여태까지 내가 그런 일들도 해왔고 그런 어려움들도 다 거쳐왔고 지나왔는데 뭐 내가 뭔들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난 이제 끝났어, 커리어가 끝났어, 이런 생각 안 하고요. 실제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되게 새로운 제안들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좀 완전히 새롭게 또 새로운 형태로 일을 해보게도 될 것 같고, 꼭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이 답일까? 이런 옵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가능성을 확 열어놓게 되는, 저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좋아요. 유의미하고. 이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면은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어떤 회사에 있는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4D로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3D로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입체적으로 보게 돼요.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부터의 어떤 10년, 이 시간을 조금 더 농밀하게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좀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쉬었고 이제부터는 좀 생산적인 일들을 해가면서 저의 커리어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퇴사를 준비하시려면, 퇴사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유연해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다양한 범주를 다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건 분명한데요. 이런 여유는 사실은 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퇴사를 하고 나서 재정적인 계획이 좀 비교적 탄탄하고 꼼꼼하게 짜여져 있어야 내 생각도 유연하게 좀 돌아가고 여유가 생기는 거지, 내가 이게 금전적으로 좀 쪼이면 이 생각이 유연하게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빨리 또 일자리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재무 계획은 구체적이고 탄탄하게 좀 짜놓으시고 퇴사 후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해서 지금 딱히 걱정을 하거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예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돈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재정적으로 갑자기 확 압박이 오니까 또 급하게 막 구직 활동하고 안 되니까 막 자기 쪼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퇴사 후의 시간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만 하면서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구체적이어야 되고 꼼꼼하게 잘 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돈을 계속 쓰겠다, 이런 계획은 저는 조금 추천드리질 않아요. 왜냐면 내 돈을 쓴다면 꼭 리밋을 정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1,000만 원을 쓸 거야. 1,000만 원을 쓸 거야. 그러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면 한 5개월 버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5개월 내에 나는 재취업할 거야, 이런 정도의 계획을 되게 꼼꼼하게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계획하고 5개월을 계획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늦어진 거야. 이런 분들은 퇴사에 대한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확. 그리고 되게 불안해하시고 재취업하실 때도 굉장히 막 급하게 알아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마지노선 정해놓고 가자. 마지노선 정해놓고 가자. 꼭 기간, 비용 같은 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내 돈을 마이너스 쓰진 않고 뭐 쿠팡 알바를 해서 조금 뭐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사 후에 오히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완전히 내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 완전 변곡점이 확 될 수도 있고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좀 그렇게 방향이나 모드 전환이 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되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회사에 남아있는 게 답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꾸려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